네, 한승연의 외환 전문적 1종 환리스크 관리 제28강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통화 선물을 이용한 환리스크 헤징이고요. 이 과정에서 스택 헤징이라든가 스트립 헤징, 그다음에 롤오버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죠. 금융 선물 가지고 헤징하는 거는 선물안 가지고 하는 거나 거의 같아요. 유사해요. 다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 포워드라는 것은 은행에 가면은 외국한 은행에 가면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 금액, 뭐 통화에 대해 정확하게 맞춰주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드 된 상품에 반해서 금융 선물이라는 것은 거래소에서 한다 그랬죠. 거래소에서 하는 표준화된 상품이서 스탠더다이즈드 된 상품이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10월 10일 날 수출을 내고 35만 불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선물 아닌 경우는 그대로 35만 불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소에서는 이게 단위가 한 컨트랙트당 이게 한 계약당 얼마라고 그랬죠? 10만 불이라고 그랬죠. 10만 불. 한 컨트랙이 달러는 1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거래하려면 이걸 해칭을 하려면 내가 3계약을 이용해서 하든가 네 계약을 이용해서 하든가 그런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대내적 환리스크의 대내적 관리 기법 할 때 뭐 매칭이라는 것도 하고 뭐 리딩이라는 것도 하고 레깅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게 뭡니까? 소위 그 포지션 관리자가 자기가 시장을 보는 자기만의 그 뷰에 기반해 가지고 리딩을 하거나 레깅을 하거나 그런 형태의 그 포지션 관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시장을 봤을 때 내 뷰가 좀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겠다 할 때는 네 계약을 파는 것이고 에, 세 계약만 하자 좀 그거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세 계약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8월 26일 오늘에 10월 10일 날 그 예상되는 내고 해징을 하려면 금융 선물인 경우에는 퓨처스인 경우에는 2024년 10월물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2024년 10월물은 세 번째 월요일에 최종 거래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환율이 1,400원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양통화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포드에서는 수합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수합 포인트. 그렇죠? 수합 포인트가 있었고 우리가 금융 선물에서는 재고 유지비라는 용어로 얘기하죠. 코스트 오브 캐리. 재고 유지.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 이거를 이제 베이스시라고도 한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오늘 1,400원이면은 10월 달 정도의 달러의 가격은 1,395원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선물 거래소에서. 그건 왜 그러느냐? 양통화의 금리차를 고려한 소위 말해서 수합 포인트나 코스트 오브 커리에 해당하는 만큼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스카운트. 이 수합 포인트는 디스카운트가 됐다 그러고 코스트 오브 캐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의 부 부가 이건가요? 부의 캐스트 오브 캐리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양 정 정의 코스트 오브 캐리가 발생하는 거죠. 부가 맞네요, 부. 마이너스,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원가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10월 10일 날 수출 내고를 해지하는 방법을 8월 26일로 봤을 때는 3계약을 팔거나 4계약을 팔거나 하는 요 선물을 갖다가 거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10월 11일 날 가보니까 우리가 8월 26일 날 그때 당시에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은 얼마였습니까? 1,400원 있었잖아요. 근데 10월 10일 날 가보니까 1,3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실제로 35만 불 내고를 하면은 100원씩 손해를 본 거니까
3,500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징을 했잖아요. 해징. 어떻게 해징을 했습니까? 2024년 10월 물을 1,395원에 팔아놨어요, 이미. 팔아놨다고. 그런데 10월 10일 날 1,300원이면은 10월 셋째 주 월요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 선물환율 또는 선물의 가격은 약 1원 50전이 낮은 1,298원 50전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요걸 팔아놓은 걸 갖다가 요 가격에 사면은 비싸게 팔고 싸게 샀으니까 96원 50전 이익이죠. 여기서는 100원 손실 봤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세 계약을 팔았다 그러면은 반대 거래했을 때 2,895만 원 이익이 생기는 거고 네 계약을 팔아놨다 해징을 해놨다 그러면 3,860만 원 이익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팔았던 거를 다시 사면은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요거를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해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내고가 원래 제 8월 26일에는 1,400원 했던 것이 1,300, 내고를 실제로 하는 날은 1,300원이 돼가지고 100원 손해 봤지만 선물 거래로 해놨던 거를 반대 거래하면서 생겨난 이익을 가지고 요걸 이렇게 충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소위 말하는 금융 선물을 활용한 해징 원리가 되겠어요. 자, 이 롤오버라는 걸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선물 한해서 포워드에서도 내가 예상했던 날짜, 뭐, D 30일이다. 근데 이날에 꼭 거래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주일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 앞으로 땡겨올 수도 그러잖아요. 기일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이 만기를, 이 결제를 조정을 했죠? FX 수합에 의해서 했잖아요. FX 수합. 뭐, sell and buy라든가, buy and sell 수합에 의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일로 뒤로 미루든가, 여기 있는 걸 앞으로 가져오든가, 이런 식으로 결제를 조정했는데, 이것도 로로바라 그래요. 로로바. 로로바라고 그러는데, 선물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2025년 1월 10일 날 수출 30만 불 내고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통상 그 달러 원 선물은 한 3개월 내지 4개월 물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거래가 되지 그 이유는 그 거래가 안 되잖아요. 어이 뜸하게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2025년 1월 달 걸 하고 싶은데 여기가 없어 물건이. 그러면 2024년 12월 걸로 어, 새 계약을 딱 이렇게 팔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기는 1월이잖아요. 1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가가지고 팔았던 걸 다시 사드리고 그때 가면은 이제 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서너 달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 1월물을 이게 세일 계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2월 달 했던 거를 1월 달로 이렇게 넘긴다, 롤오버한다 이런 식으로 롤오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유동성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선물인 경우에는 근월물만 이렇게 액티브하게 거래가 되지 원월물 멀리 있는 달의 경우에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유동성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도 경쟁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또 뭐 가격을 떠나서 해진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FX 포드에서 이렇게 FX 수합을 통해서 하듯이 수급일을 변경하려면 원래는 이게 1월이 아니고 12월이었다. 그러면 12월 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보니까 1월 달로 이게 변경이 되어버렸다. 1월 10일로. 그러면 원래 해놨던 계약을 이렇게 바이 앤 셀로 해서 롤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선물에 보면 스트립 해칭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스택 해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용어상인데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볼까요? 스트립 해칭은 이래요. 내가 우리가 수출 업체다. 9월 달에도 30만 불, 10월 달에는 50만 불, 24년 11월에는 40만 불, 12월에는 60만 불이다. 그러면 요 금액에 맞는 각각 세 계약을 팔고, 요거는 다섯 계약을 팔고,
요거는 4계약을 팔고, 60만 불, 6개를 팔고, 이렇게 띠를처럼 쭉 펼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스트립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일단 이런 띠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거다. 그래서 내고를 예상해서 각 어, 타이밍을 맞춰서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 이게 스트립 배칭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스트립 배칭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4달 거가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4달이다. 그러면 여기는 거래할 게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스택 해칭이에요. 예컨대 9월 달에 30만 불, 10월 달에 50만 불, 12월 달에 60만 불인데 선물이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근원물인 9월 달 걸 가지고 요거 합치면은 80만 불, 140만 불이잖아요. 140만 불. 14계약을 최근원물로 계약을 딱 하는 거예요. 8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니까 이게 30만 불은 거래가 끝났죠. 했죠. 그럼 14계약을 다시 이제 사죠. 사가지고 3개 끝난 거 빼고 11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통상 선물인 경우에는 이게 10월 10일이다. 내고 기일이. 그럼 10월물을 실제로 셋째 주 월요일 날 가서 인수도를 하기보다는 이 해당 일에 가서 반대 매매로 거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이것도 14약을 일단 반대 매매로 하고 30만 불 다 이거는 처리됐으니까 나머지만 11개를 깔아 놓는 거죠. 11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가서는 역시 5개만큼 빼고 6개만 다 까는 거다. 그래서 아까 스트립은 이렇게 쭉 깔았는데 이 스택 엣지는 처음에 이만큼 했다가 나중에 이만큼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없애고 나머지만 쌓아놓고 또 필요 없는 건 없애고 나머지만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놓는다 하는 개념에서 스택 해칭이라고 그래요. 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